안녕하세요. 여행작가 돼지보스입니다. 이번 영상은 돼지국밥 먹으러 부산으로 떠난 1박 2일의 여정을 담았습니다. 뚜벅이인 저는 이번에도 시티투어 버스를 이용합니다. 날씨 좋을 땐 꼭 지붕 없는 2층 버스를 타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날 지붕이 있는 버스를 탔는데 그래도 가장 앞자리에 앉아서 시야의 답답함이 없었습니다. 지금 건너는 다리는 국내 유일의 도계교 부산 영도대교입니다. 저는 아쉽게도 한 번도 다리 상판이 들리는 것을 본 적이 없어요. 부산 시티투어의 버스는 부산항 대교에 오를 때 그 진가를 느낄 수 있습니다. 과장하면 하늘로 막 올라가는 느낌이에요. 여러분 저쪽 왼쪽을 보세요. 여기가 바로 부산항입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 여전에는 왜 사람이라면 한 번쯤은 불러도 돌아와요 부산항이라는 노래인데요. 부산항은 너무나도 음악가로도 불려지고 있는데요. 돌아와요 부산항에 함께 불러볼까요? 광안리에서 하차했습니다. 목적지는 자매국밥. 아참, 이쯤에서 예상 댓글 적어봅니다. 현지인은 거기 안 가요. 부산에서 돼지국밥은 영진국밥, 합천국밥, 밀양국밥, 할매국밥, 쌍둥이국밥 등등이 마시는 곳입니다. 얼마 받고 영상 찍으셨나요? 뭐 이런 댓글들을 예상해 봅니다. 참고로 아직 제게 광고 제의가 들어온 적은 한 번도 없었고요. 또 아쉽게도 이번 영상의 부산 여행은 제가 일을 병행해서 간 여행이라 돌아본 곳들이 광안리와 해운대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 안에 국밥집만 겨우 3곳을 다녀왔고요. 그래도 나름 맛있다는 곳을 추천받았으니까 가볍게 한번 봐주시길 바랍니다. 광안리 해변에서 가까운 밀락동에 위치한 자매국밥은 이 일대에서 유명한 돼지국밥집이라고 해서 찾았는데요. 주택가에 있고 식당도 가정집을 개조한 곳이더라고요. 저는 7,000원짜리 기본 돼지국밥을 주문했습니다. 저는 이제껏 제가 웬만한 돼지국밥은 다 먹어봤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그런데 이 집 돼지국밥을 마주하고 약간 과장하면 국밥 쇼크를 받았어요. 일단 국물. 양념이 조금 풀어진 붉은 빛깔을 띠는 맑은 육수였다는 점에 놀랐습니다. 저는 돼지국밥은 다 뽀얀 줄 알았거든요. 비주얼에 놀랐고 그 후에 한술 떴는데 국물에서 쌈장 맛이 나는 거예요. 실제로 국밥 위에 올려진 양념이 쌈장이더라고요. 지금 이 설명이 부산분들에게는 너무 당연한 거라 제가 놀랐다는 점이 오히려 의아하게 느껴지실 수 있겠지만 저는 쌈장을 푼 돼지국밥을 이전에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뭐 또 맑은 국물의 국밥 하면 서울의 옥동식 같은 식당에서 내놓는 맑은 육수의 돼지곰탕이 유명하지만 사실 그걸 일반적인 돼지국밥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었거든요. 어쨌든 국밥을 먹으면서 뭔가 달고 새콤한 맛이 느껴지는 건 처음이었고 저는 그게 좀 입에 맞지 않았습니다. 살코기도 듬뿍 있고 또 당면 순대까지 들어서 건더기가 푸짐한 건 좋았는데 그 묘한 국밥의 국물 맛이 좀처럼 익숙해지지가 않더라고요. 어떤 사람들은 돼지 누린내가 이 쌈장 맛으로 커버가 돼서 깔끔한 맛을 즐길 수 있어서 좋다고들 하는데 저는 누린내고 뭐고 간에 그냥 제가 생각한 그 스탠다드형 국밥이 아니어서 맛이 계속 아리송하게 느껴졌습니다. 국물 자체가 라이트한 거는 그 고기만 삶은 이북식 육수라고도 하던데요. 의외로 부산에 이런 국밥집이 많이 있다는 사실을 나중에서야 알았습니다. 첫 끼니를 마치고 주변에 있는 카페에 갔습니다. 안슈페너를 주문했는데 양이 굉장히 많아서 제가 흑맥주를 주문한 줄 알았습니다.
근데 부산 돼지국밥은 집마다 스타일이 많이 다른가 봐요. 네, 맞아요. 저 자매국밥 오늘 처음 가본 건데 전에 그 대연동의 쌍둥이 국밥인가요? 네네. 거기랑 완전 달라서 좀 놀랐거든요. 거기는 약간 되게 뽀얗고 약간 돈코츠 라면 느낌으로 좀 뽀얀 느낌이었는데 네네. 여기는 뭐랄까 무슨 약간 장국같이 조금 맑고 그래서 조금 되게 다른 음식 같았어요. 네. 쌍둥이국밥도 그렇고 자매국밥도 그렇고 타지분들이 많이 먹고 맛은 하는 사람들은 잘 안 가요. 안 가요? 네. 잘 안 가요. 저는 젊으신 젊은 분이 하시다 보니까는 저쪽은 이제 어린 층 많이 가고요. 네. 보통 나이 드신 분들은 저기보다 진한 걸 좋아하시니까 네. 저쪽에 동광 같은 쪽에도 보면 국밥 되게 많거든요. 네. 시장동에 국밥 있고 저쪽에도 꽃돼지 국밥 있고 그런 데 가서 드시지. 동네 분들은 저희 같은 잘안 보여요. 그래요? 여기는 사람 많고 하니까 젊은 사람 친구들은 깔끔하다고 별로 깔끔해서. 그냥 진짜 돼지국밥 좋아하시는 분들은 동네 분들 그 혹시 사장님이 추천해 주실 만한 게 있나요? 점심을 드셨는데 또 드세요? 네, 아니, 저녁 때 혹시 제가 좀 아쉬워가지고 약간 좀 가벼운데? 이런 생각으로 먹었거든요. 저는 겉절이 좋아하세요. 네, 괜찮아요. 저쪽에 동광 오거리 쪽에 보면 꽃돼지 국밥집이라고 있거든요. 꽃돼지 국밥이요? 네, 그쪽도 사람들 많이 가요. 여기 현지 분들이 많이 가시는 거예요? 동네 분 어른들이 저기 시장통 입구에 있는 밀라 돼지국밥을 잘못 먹으면 돼지 냄새가 좀 많이 나가지고 네네네. 저 꽃돼지 국밥 많이 꽃돼지 국밥? 거긴 돼지 냄새가 덜 나나 봐요? 조금 덜하고 겉절이를 주다 보니까 소화를 시키기 위해서 오륙도 해맞이 공원에 갔습니다. 일출 때는 아니지만 날이 맑아서 멋진 절경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냥 가만히 바라보는 먼 바다와 해운대 스카이라인이 멋져서 바닥에 투명한 오륙도 스카이워크는 오히려 별 감흥이 없었어요. 저는 다시 택시를 타고 광안대교를 건너 해운대로 돌아갔습니다. 저녁을 국밥으로 또 먹을까 하다가 그래도 부산까지 왔으니 밀면을 먹자 해서 해운대에서 나름 20년 넘게 성업 중이라는 해운대 밀면을 찾았습니다. 냉면과 쫄면의 중간쯤 되는 쫄깃한 면발과 은은하게 한약향이 풍기는 육수의 조합. 밀면은 뭐랄까 조금 어중간한 음식이라는 느낌도 있는데요. 그래도 부산까지 가서 안 먹고 오기엔 또 아쉬운 음식입니다. 이 집은 면이 유난히 더 가늘다는 느낌을 받았는데요. 전체적인 맛은 무난했습니다. 양도 꽤 푸짐했고요. 한약향도 강하지 않고 면발도 부드럽고 고명도 박하지 않은 딱 무난한 밀면이었는데요. 손가락만한 고깃집 만두를 같이 주문해서 함께 먹으니까 더 맛있었습니다. 또 소화를 시키려고 해운대 해변 밤 산책에 나섰습니다. 밤에는 시야가 그리 맑은 편은 아니었는데요. 그래도 달 밝고 바람 시원해서 가만가만 해안가를 산책하기에 참 좋았습니다. 걷다가 동백섬 더베이 101까지 왔는데요. 오니까 또 맥주 한 잔을 안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부산의 야경과 함께 건배 짠!
해변에 포장마차도 많이 있더라고요. 일행이 있었다면 그냥 지나치기 아쉬운 분위기였습니다. 컵라면이라도 하나 말면서 소주 한 잔 캬. 안녕하세요 여러분. 돼지보스입니다. 오늘 일정을 다 마치고 돌아온 돼지보스입니다. 저는 지금 호텔에 들어왔습니다. 여기는 베니키아 해운대 프리미어. 아이고. 호텔 20층 조식 라운지에서 아침밥을 먹고 챙겨온 부산책도 조금 읽다가 체크아웃했습니다. 여기는 부산의 유명 빵집 옵스 해운대점입니다. 디저트로 마스카포네 치즈 푸딩을 먹었는데요. 달콤하고 부드러운 여러분이 아는 바로 그 맛입니다. 이 빵집은 학원전 카스테라가 유명하니까요. 부산에 들르시면 한번 들려서 맛보세요. 디저트를 먹었으니까 또 밥 먹으러 가야죠. 해운대 일대에서 30년 넘게 한자리에서 돼지국밥을 내온 식당이 있다고 해서 찾았습니다. 현지인들이 많이 찾고 특히 가성비 좋기로 유명한 을령 식당입니다. 주방이 완전 오픈되어 있고 테이블이 몇 개 없는 작은 노포 같은 곳이었는데요. 깔끔한 느낌은 없지만 나름 정감 있는 분위기였습니다. 저렴한 돼지국밥 한 그릇을 주문했습니다. 국밥 안에 숭덩숭덩 썰어 넣은 살코기가 한가득 들어있더라고요. 자매식당이 맑은 국물의 돼지국밥이라면 을령식당은 살짝 더 뽀얀 편에 속했는데요. 맑은 돼지국밥과 뽀얀 돼지국밥 그 사이쯤에 있는 국밥이었습니다. 다대기는 알아서 넣어 먹는 거라 처음 국밥이 나왔을 때의 국물은 라이트한 사골 국물 맛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조금 더 진하길 바랬지만 이대로도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대단한 특장점을 찾기엔 조금 어려웠습니다. 푸짐한 양, 대비 저렴한 가격, 그리고 무난한 맛이 특징이라면 특징이랄까요? 어쨌든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잠시 고래사 어묵 해운대점에 들러서 시식도 하고 어묵 세트를 부모님께 택배로 보내드렸습니다. 드셔보시고 한번 얘기해보세요. 해질녘 광안대교에 왔습니다. 광안대교의 조명이 켜질 때까지 잠시 바다를 바라보기로 했습니다. 광안리 바다, 다리 덕분에 훨씬 특별한 풍경이 연출되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부산에서 마지막 끼니를 광안국밥에서 먹어보겠습니다. 부산에서의 국밥으로만 삼시세끼 마지막으로 찾은 곳은 광안국밥입니다. 체인점인가 싶었는데 네, 체인점이 맞더라고요. 광안리에 있으니까 여기가 본점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으나 전국적으로 여러 개의 지점을 둔 돼지국밥 전문점입니다. 저는 9,000원짜리 수육백반을 주문했어요. 기본 상차림인데 데리야끼 소스 같은 끈적한 소스랑 와사비장을 내주는 것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수육 백반을 주문해서 상추도 따로 있었고요. 국물은 드디어 제게 익숙한 뽀얀 국물이 나왔습니다. 고기는 삼겹살 부위인데 약간 한방보쌈 느낌이 나더라고요. 그렇다고 한약 냄새가 나는 건 아니고 모양이라든가 이 고기의 쫀쫀함이라든가 이런 게 딱 그 체인점에서 주는 그런 한방보쌈 고기 같다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고기도 두툼하고 잡내도 없어서 좋았는데 딱 공장형 양산 느낌이 나긴 하더라고요. 그럼 뭐 어떻겠습니까? 맛이 좋으면 된 거죠. 솔직히 고백하면 아는 맛이 무섭다고 저는 이번 여행의 3곳의 국밥집 중에 이 집 국밥이 가장 맛있었습니다. 네, 돼지보스가 좋아하는 돼지국밥이란 결국 뽀얀 국물에 얇은 고기가 아닌 도톰한 고기를 곁들인 국밥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배도 부르겠다 소화시키러 불타는 청춘 나이트에 갈까 했지만 집에 가는 길이 먼 관계로 부산역에 서둘러 돌아갔습니다. 안녕, 부산 안녕. 저와 함께한 국밥 따라 부산 여행 어떠셨나요? 다음 여행도 저와 함께 해주세요. 안녕.